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진짜 여우 보신 적 있으세요? 괴담 채널이니까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실라.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 그런 데 나오는 거 간 빼먹는 것들 그런 거 말고 네 발로 걷는 진짜 여우, 그런 진짜 여우 진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여우를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런데 그 여우들 관련해서 왜 그런 오싹한 괴담들이 많은 걸까요? 여우가 그렇게 사악한 동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하고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떠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하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북해도에 살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사냥에 미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여우 2마리랑 살고 있고요. 이 얘기는 그 여우 2마리와 친구가 같이 살게 된 얘기예요. 그 친구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빠친코 게임장에서 이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선 그 친구를 부를 때 이제 빠친코 프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냥도 20년 가까이 한 친구인데요. 그 열정이 엄청나죠. 그 친구랑 같이 사냥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짐승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냄새와 흔적으로 사냥 대상을 추적하고 결국 잡아낸다고 말이죠. 그건 거의 사람을 초월해서 동물적 감각에 가까울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빠친코와 사냥 실력에 대해선 부정하는 친구가 없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이 얘긴 그 친구 집에 이제 친구 몇하고 놀러가서 그 친구에게 직접 들은 얘기고요. 늘 궁금했거든요. 그 친구와 같이 사는 그 통통한 여우 2마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고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는 북해도 동쪽으로 사냥을 다녔고 수렵기간엔 거의 매주 산에 올랐었죠. 그때도 그렇게 수렵기간인 가을이었다고 해요. 그날 산탄총에 이제 손도끼랑 약간의 식량을 챙기고, 그리고 북해도는 가을이라고 해도 이제 추우니까 방한 장비도 챙기고, 친구는 사냥을 가기 전에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냥을 가기 이틀 전부터는 절대 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욕을 하면 비누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물들이 맡아서 사람의 체취를 맡아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씻지도 않은 몸으로 사냥을 위해서 이제 입산을 했는데, 거긴 해마다 다니고 수렵 시즌엔 매주 다니는 곳이라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친구 말로는 눈 감고 다녀도 다 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이라는 게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는 사냥을 가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는다더라고요. 이동할 때도 그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그렇게 1시간에 2km 정도를 이동하는 속도로 걷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그런 철칙들이 몇 가지 있나 봐요. 그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냥감을 쫓을 땐, 사냥을 할 땐. 그렇게 자신만의 철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짐승 흔적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래요. 아니 찾아도 죄다 오래된 것들 뿐이고 괜찮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던 사이에 점심은 아직 전이고 점심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몸에서 기억하고 본능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런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경계를 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건 확실했다고 해요. 느낌이 좋지 않은 그 냄새, 그건 불곰 냄새였다는 거죠. 친구 말에 의하면 불곰을 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냥을 가서 불곰을 본다는 게. 근데 이게 또 가을 초입부터 초봄까지 그 불곰 동면 전후엔 불곰이 가장 흉폭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맞닥뜨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짐승 냄새의 근원을 알게 됐는데요. 거긴 나무 옆에 이제 땅을 판 흔적이 있었는데, 그 파진 땅에 여우가 반쯤 묻혀 있더랍니다. 물론 죽은 여우겠죠. 그리고 그 옆 나무에는 말이죠, 발톱을 간 흔적이랑 불곰이 묻힌 털이랑 그리고 분뇨를 지린 흔적까지 있었고요. 그건 불곰이 여긴 내 구역이고 땅에 묻힌 여우는 내 거니까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시였던 거죠. 빼박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좋지 않았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친구가 그때 불곰에게 대적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지는 게 싫어서 최소한의 장비로 입산했던 친구는 산탄총은 가지고 있었지만 탄환은 4발뿐이었고요. 그것마저도 사슴용 산탄총알만 가지고 있었고요. 불곰은 사슴보다 피부가 두껍고 근육이 강해서 그때 친구가 가진 사슴용 총알로는 불곰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불곰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그 녀석이 자리를 떠난 지 그 시간이 한참이 지났다는 거. 즉 바로 다시 돌아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거기서 바로 사냥을 중단하고 돌아가기로 했다는데요. 얼마 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고, 그리고 이젠 안전하겠지 싶어서 그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적당한 자리를 살피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마침 거기에 쓰러진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쉬기에 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 쓰러진 나무에 앉고 총을 이제 옆에 세워둔 뒤에 배낭에서 빵이랑 보리차를 꺼내서 우물우물 먹고 있었는데, 친구는 방금 이제 불곰 흔적을 보고 온 뒤라 그때도 주변 경계를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발 쪽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멀리 크게 주변을 살피느라 가까이 발밑은 보지 않고 있어서 그 뭐가 왔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빠르게 발밑을 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말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통통한 새끼 여우 2마리가 그 갓 태어났으니까 뭐가 위험하고 뭐 그런 것도 모르겠죠. 그런 새끼 여우 2마리가 친구 신발에 착 달라붙어 있더래요. 친구가 가까이 둘러보니까 이제 어미도 보이지 않고 따로 보금자리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앉은 그 쓰러진 나무가, 그 쓰러진 나무 뿌리 쪽이 아무래도 보금자리 여우굴 같아서 조심히 거기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거기가 여우 보금자리 굴이 맞았었고요. 그리고 새끼들은 한참을 굶었는지 빵을 조금 떼서 줬는데 냄새 한번 맡더니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그 빵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이제 고등어 통조림을 따서 주니까 진짜 엄청난 식성을 보이면서 그 고등어를 먹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친구는 그런 새끼 여우 모습을 보면서 너네 엄마 어디 있어? 많이 굶었어? 애들 밥도 안 주고 엄마 어디 갔대? 그렇게 웃으면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새끼 여우를 보려고 살짝 고개를 숙인 친구에게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곁눈질로 살짝 옆을 보니까 이 불곰이 대략 5m쯤 떨어진 그 덤불에서 친구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불곰 냄새가 독해서 그 정도까지 오면 냄새가 나서 아는 친구인데, 그땐 그 녀석이 작정을 하고 왔는지 바람을 등지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곰의 습성을 알아서 그 주변 경계를 놓지 않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땐 그만 그 새끼 여우들 모습에 주변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말이죠. 게다가 불곰 크기도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떡대가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떡대를 보고 본능적으로 친구가 이제 총을 잡으려고 빠르게 총을 보니까 바로 곁에 세워뒀던 총은 한 걸음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한 걸음 거리면 한 걸음이나가 아니라 다행히 한 걸음 안에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사냥에 경험이 없는 다른 친구들도 저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친구를 봤고요. 그때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불곰이 달리면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던 저보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던 저보다 5배는 빠를 거라고 말이죠. 그런 불곰 움직임을 생각하면 총을 잡는 순간에 친구 인생이 끝나는 건 명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급격한 움직임은 오히려 불곰을 자극해서 곱고 단정한 모습으로 죽지 못할 거라는 것도 명백했고요.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운 좋게 총을 잡고 불곰이 날린 선빵을 피해서 불곰에게 총을 조준했다고 쳐도 그때 친구 총은
장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친구가 가진 총알 4발은 친구 사냥조끼 왼쪽 어깨 주머니에, 그것도 혹시라도 빠질까봐 확실하게 덮개를 잠근 그 주머니 안에 아주 안전하게 들어있는 상태였다는데요. 그런 여러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불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불곰을 경계하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때 친구 발 아래에 있던 새끼 여우가 불곰을 보고 뀨 하는 그 여우 새끼 울음소리가 있다고 해요.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끼의 울음은 포식자를 흥분시키기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때까지 친구와 눈싸움을 하면서 친구를 주시만 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던 그 불곰이 그 새끼 여우 소리에 천천히 친구 쪽으로 다가왔고요. 친구는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쩌지. 그런데 딱 여기까지더래요. 영화나 뭐 다른 거 보면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탈출할 여러 생각이 떠오르던데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쩌지만. 그 떡대 불곰은 눈을 부라리고 친구를 노려보면서 말이죠,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리고 곰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한기가 더해진 그 이상한 느낌, 그건 오싹한 느낌으로만 친다면 바로 앞에 있는 불곰보다 더했고요. 그래서 등 뒤를 보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움직이지 말아요, 그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놀랐고요. 여우가 심장을 먹을 때 손으로 가슴을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서 심장이 튀어나오게 한 뒤에 먹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때 친구 앞까지 다가온 불곰이 일어섰다는데요. 그 크기가 적어도 최소 2.5m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훅훅 하고 코로 거친 숨을 내쉬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위협을 하는데 순간 그 모습에 친구는 눈을 질끈 감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더래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불곰이 내뿜는 숨소리에 그 고약한 입냄새까지 전해지는데 정작 친구에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눈을 슬쩍 떠보니까 곰이 위협은 하는데 그 시선이 친구가 아닌 친구 등 뒤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친구도 느낄 수 있는 한기가 뒤에서 전해지고 뒤에서도 알 수 없는 격분한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때 친구가 느낀 신체적 그 체감만 말한다면 말이죠, 주변 기온이 한순간 순식간에 주변이 얼고도 남을 정도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친구 뒤를 보던 불곰이 4발을 땅에 짚으면서 눈을 피했고 말이죠. 그 모습은 동물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정도로 겁을 먹은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 발 아래 있던 새끼 여우가 또 새끼 여우 그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었고요. 그러자 그 불곰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시 덤불 속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하지만 불곰이 그렇게 도망을 간 뒤에도 친구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점점 불곰보다 더 살벌하고 오싹한 기척이 등 뒤에서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놀라서 친구가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점점 그 오싹하고 살벌한 기운이 사라지면서 부탁드립니다 하는 슬프고 애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등 뒤에 그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때 발밑을 보니까 새끼 여우가 그 새끼 여우 2마리가 신발 끈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면서 친구 신발에 바짝 붙어 있었고요. 친구는 바로 그곳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혼란한 거죠. 이게 말로 해도 믿지 못할 일을 경험했으니 친구는 그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불곰이 다시 이제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직 혼란이 가시지 않은 머리를 쌓았고 그리고 2마리 그 새끼 여우도 쌓았고 하산했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새끼 여우를 보니까 그 어미를 잃고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게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새끼 여우들에게 이유 모를 위안도 느끼고 그래서 2마리를 키우기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것과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강하게 들더래요. 그 여우들과 동거를 하게 된 게 그런 일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 옆에 있는 그 여우들을 보니까 여우인데도 꽤나 통통하더라고요. 친구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침성까지 있는 녀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가 여우들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본 땅에 반쯤 묻혀서 죽어있던 그 여우, 아마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우들의 어미 여우였겠지? 그때 불곰에게서 구해준 것도 그 어미 여우였을지도 모르겠고 말이지. 라고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여우에 대한 경험담들이 좀 있던데 이건 좀 색다른 경우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불곰에게서 사연자를 구해준 그 등 뒤에 있던 그건 정말 사연자의 말처럼 아기 여우들의 어미 여우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